네,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명절 이후에 이혼과 상속 분쟁 등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반찬에서는 명절 이후 가족 간 분쟁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어떻게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니 뭐 차례 지내고 성묘 왔다 갔다 하다 예.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아. 뭐 고향 가서 또 서울 올라와서 오늘 아침 이렇게 또 방송해야 되니까 체력장 하듯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수호 변호사는 어떻게 저는 보내셨어요? 푹 쉬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도 푹 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푹 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주제로 뭐 설 지나고 나서 이혼 소송도 있고 상속 분쟁도 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지들 한자리에서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커녕 이렇게 이혼이나 상속 분쟁 같은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설날이나 예. 추석이나 이런 그 명절을 지내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찾아오셔서 가지고 네. 상담을 하는 건수가 늘어요. 그럼 더 바빠지시겠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게 참 즐거운 건지 아니면 네. 뭐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상담 건수가 늘고요. 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상담 건수는 늘지만 실제로 분쟁이 아주 악화돼가지고 예. 소송까지 가는 게 그 정도로 늘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갈등이 많이 뭐 발생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족 간의 만남이나 대화가 갈등의 그런 해소 기회도 되는 것 같지만 네. 그리고 또 잘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갈등을 만들거나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제 명절 후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속이나 아니면 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덜 받았다. 그러니 형님이 또는 누나가 나에게 더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고요. 또 형제들 간에 또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또 갑자기 잠복됐다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부모 부양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도와주지 않느냐. 또는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라는 갈등도 있고요. 또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종합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이혼인데요. 이혼 상담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지나면은 정말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이 늘 걸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쉬고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건가 봐요. 네, 이렇게 해마다 예. 명절이 되면은 실제로 최근 뭐 명절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건수가 좀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설 명절 후에 이혼율 얼마나 증가를 하는 건가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 다음 달에 실제로 협의 이혼하거나 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이제 평소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는 통계인데요. 예. 아마 이제 그 CG판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예. 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 100이라고 보면 그 협의 이혼에 대한 이제 진행 상황이 한 120 정도가 되고요. 네. 심지어 이제 이혼 소송은 한 137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그만큼 명절에 지금까지 쌓여왔던 여러 가지 불만이 동시에 터지면서 네. 네. 사실상 이제 그 가족 관계를 파탄으로 일단 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해마다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평상시 이혼이나 또는 그 이혼 소송보다도 한 10%에서 많게는 한 20% 계속 늘어나는 걸로 보면 네. 실제로 명절과 이혼 소송이 연관관계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명절과 이혼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사례들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수호 변호사 보시기에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 때문에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예. 또한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가장 네. 큰 이유는 고부 갈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은 약간 좀 같이 보지 않고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은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갈등이 좀 잠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지만 같이 이제 그 마주쳐서 일을 하고 지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잠복됐던 갈등이 터지는 폭발하는 예.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장 큰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부 갈등이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사 노동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하는 그런 그 뭐 열심히 먹고 즐기고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평소처럼 또는 평소와 달리 5대5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불평등하게 이루어진다면 또한 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댁 또는 친지 집에 가서 하다 보면 더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가사노동 분배로 이제 그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 볼 때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이혼 사유가 딱 6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 중에 이제 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겠고요. 예. 네. 또한 또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뭐 시부모나 아니면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아, 예. 네. 네, 그런데 이런 것이 뭐 그날 딱 터지는 건 아니고요. 네.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엔 다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명절이 지나면 뭐 설날이든 추석이든 뭐 결국은 이제 이혼 상담을 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또 실제로 조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혼에 그런 착수하는 경우도 늘어난다라는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명절 후에 이혼 풍속도도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듯한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며느리와 시댁 사이의 갈등, 네. 한마디로 이제 고부 갈등이 있는데 요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남편과의 갈등이 있을까요? 남편과의 갈등. 예. 아,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아닌가요? 아, 그런 것보다도 네.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이 또 이렇게 아.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 이혼의 원인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이제 장인 장모 간의 관계가 이제 저렇게 밀접해졌다는 측면이 있고 그만큼 간섭이 많다는 건데요. 사실 요즘은 결혼을 시켜도 부모들이 자식들이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더 강화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고부 간의 갈등만 있었는데 이제는 장스 간의 갈등이랍니다. 용어는 좀 예. 생소하죠. 어쨌든 네. 장인 장모님과 사위와의 갈등이 그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되었다. 이제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결국 맞벌이가 되지 않으면은 가정 경제를 이끌어갈 수 없는 우리 사회적 현상에 결국 양육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네. 누가 키울 것이냐?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가까이 있으면 장인어른이 키우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사회에 대한 간섭이 많아지고 예. 거기에서 이제 갈등들이 생기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장인 장모와 생긴 갈등이 이혼의 가장 큰 사유다. 과거에는 사실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가장 크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제 장인 장모 간의 갈등이라는 신종 요인이 생겨서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명절 이후에 고부 갈등이든 장서 갈등이든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 젊은 부부가 뭐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그러면 오래 산 부부도 많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그 이혼이 네. 이제 그 오래 산 부부의 이혼율이 좀 더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상담권도 많습니다만 명절로 인한 그런 이혼은 사실은 젊은 층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서로 따로 이제 그 생활하던 그런 그 가족들이 그렇죠. 모여서 이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네. 발생하는 그런 분쟁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젊은 층들이 뭔가 이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이혼 소송이고 상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산 연령대가 있는 부부보다는 젊은 부부층이 이제 그 명절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상담권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첫 명절에 그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은 건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는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사회생활을 많이 여성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명절은 쉬는 날이어야 되는데 네.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정말 명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서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결국 상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건수가 전부 다 뭐 이혼으로 가거나 그런 건 네.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변호사에까지 상담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첫 명절이었는데요. 저는 명절 지나고 순소 변호사님한테 상담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지금. 예. 최근 명절 후에 이혼율의 증가만큼이나 또 다른 분쟁이 있는데 이게 상속 분쟁이라고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저희들이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일단 우리 방송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네. 특히 상속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자식이 부모 앞에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고요. 그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세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당장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모도 고민을 하지만 자식은 더 많이 고민한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 통념이 만들어 놓은 부모 마음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생각. 네.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통념이 이미 깨어진 지가
1979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이라도 자식도 부모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통념이었고요. 지금은 그 제도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이라도 뭔가 법이 정한 틀 안에서 나눠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과 지금 바뀐 제도 사이에 이제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괴리감 때문에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상속 분쟁이 명절을 기점으로 매우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유류분 제도라고 해서 부모가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미리 특정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유류분 제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부모가 자식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아무 말 없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은 예. 법정 상속 분대로 나누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 여부라든지 자녀가 있는지 여부, 평소에 이제 부모를 봉양하고 부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 일씩 똑같이 받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생존했을 경우에 좀 남편이 이제 사망했을 경우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1.5를 받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사망하기 전에 유언 등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얼마를 받고 누가 얼마를 받고 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 또 극단적인 경우에 누구는 평소에 내 상전에 좋은 일 하나도 안 해줬으니까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예.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 자식은 사실은 한 푼도 못 받는 아주 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래 아무 말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분이 있는데요. 예. 나누어서 받는 거기에 배우자와 자녀 같은 경우는 2분의 1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최소한 보상이 됩니다. 이게 민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헌이다, 헌법에 반한다, 이거 왜 있냐, 불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네. 또한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만 아니다. 이거는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에 자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배우자도 2분의 1까지는 최소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로 인한 분쟁도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나는 제가 정말 모르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 이게 있다더라. 예. 그러니 형님이 제 거 받아간 거 주십시오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상속 분쟁을 비롯해서 명절 때는 유독 이제 뭐 가족, 친지 간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해법은 서로 간의 배려겠죠. 뭐 이제 배려하기 어려운 또 사회적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특히 형제 간의 관계조차도 네. 뭐 요즘 뭐 사촌은 남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 가족 해체의 과정을 겪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절대적 생각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이렇게 돼 있다. 이제 이런 데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가족 관계조차도 이제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보다는 네.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감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좀 인식할 필요도 있고요. 네. 또 자신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면 네. 오히려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고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그 생각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 뭐 가족 친지들 많이 모이다 보면 이렇게 분쟁들도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또 그 놀이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전통 놀이 윷놀이나 제기차기나 팽이치기 이런 것들도 하는데 고스톱을 또 즐겨 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희 그 외국인 패널분들 네. 중에 한 분이 고스톱을 친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는 우리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설 명절 때 이렇게 놀이 삼아서 치는 고스톱 중에서 오락이 될 수도 있지만 도박이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도박을 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죠. 범죄니까요. 하지만 그 형법 조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다만 일식 오락의 정도에 그쳤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식 오락의 정도가 무엇이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딱 얼마라고 기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식 오락의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평소 소득 그리고 또 이제 그러한
이걸 즐긴 기간, 판돈의 규모, 아니면 누구와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어떠한 방법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건 오락의 정도다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오락의 정도를 넘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도박이기 때문에 처벌하는데요. 좀 제가 한번 질문 하나 좀 들어볼까요? 예. 어떤 곳에서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습니다. 자, 이게 도박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점백. 예,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많이들 이게- 치시는 것 같은데. 네, 도박죄가 돼서요. 예. 형사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또 1점당 30원, 40원, 50원 또는 예. 10원 정도의 그런 고스톱을 친 경우에도 처벌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네, 물론 이제 시골에서 이제 노인정에서 예. 양로원에서 이제 조금씩 치는 경우에는 평균적인 소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오락의 정도가 기준이 낮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높거든요. 이런 종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네. 우리나라는 도박이 안 되지만 그 나라는 뭐 필리핀, 마카오는 도박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불법이죠? 라고 하시는데요. 예.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요. 네. 해외를 나가더라도 아무리 도박이 허용되는 나라로 가셨더라도 예. 우리나라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그런 도박을 하시면은 처벌받습니다. 이 부분도 꼭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 고스톱을 치게 되면 네. 자신의 연봉과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판돈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명절 때 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또 술이잖아요. 이 적당히 마시면 뭐 기분도 좋고 화기애애지기도 하는데 과하게 마시면 꼭 문제가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설 명절에 가족 간의 다툼 원인이 술인 경우가 많다고요. 뭐 이제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뭐 기쁨을 좀 이렇게 더 이제 높여주는 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술을 마시면 싸우게 되고 실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명절 때 이제 나타나는 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신고 건수가 네. 그 평소보다 한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많습니다. 사실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하루에 한 700에서 900건 정도가 실제로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일어났다고 신고하면 네. 폭력 이전의 상황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가정에서 이제 술로 인한 뭐 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신고를 할 정도면 예. 그 유사한 사건은 아마 뭐 10배, 20배 정도가 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이제 그만큼 명절에 술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지금까지 쌓여왔던 불만들이 일시적으로 표출되고 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은 타인 간의 분쟁보다 더 감정적으로 좀 격렬해지고 야. 분쟁이 또 해결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그 설 명절에 벼르고서 이제 싸워야지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뭐 매 명절 때마다 가족 간의 분쟁이나 다툼들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두 분께서 한번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다 듣기 싫다. 또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다 모두가 하기 싫다라는 걸 좀 새기면 좀 더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예. 또 오랜만에 모이셔가지고 무거운 얘기도 좋습니다만 뭐 가벼운 오락 즐기는 거 좋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고스톱 말씀드리면서 너무 좀 이제 그 기준을 엄격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판결들은 다 이제 한 20년, 30년 전 판결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소득 수준 상승도 감안하셔가지고 예. 예전처럼 뭐 10원 단위가 다 도박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이셔가지고 즐겁게 즐기시면 이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분쟁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이제 가족 간의 문제라고만 일단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가정 내 명절 폭력이든 이혼이든 또는 상속 분쟁 같은 경우가 결국 우리 사회적 문제로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과거에는 갈등이 생기면 집안에 어른이 있거나 이웃들이 나서서라도 어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줬지만 예.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된 문제를 사회로 일단 좀 옮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특히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디에 가서 상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 뭐 재산 분쟁을 보면은 정말 돈 없는 사람이 재산 간 분쟁을 이제 할 때는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운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통로나 장치 마련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반찬 설 명절 이후에 급증하는 가족 간의 분쟁 그리고 줄이기 위한 대책들 알아봤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